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튜멘토 012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타이틀이 재밌습니다. 삐짐, 상처, 스트레스는 돈 정보. 이게 뭔 개소리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그 개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꿀팁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삐질 때가 있죠. 이게 삐지는 거는 왜 삐집니까? 그죠? 이 삐질 때는 이제 어떤 말이라든가 그 행동 때문에 삐지게 되죠. 또 행동에 포함되는 거는 사람의 표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상대편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삐짐이 발생하는데, 이때 삐졌을 때 그 삐진 기분을 만끽하시면서 만끽하시면서 내가 왜 삐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왜 삐졌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 왜라는 질문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결국 누구랑 관련된 거냐면은 그 자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거고요. 특히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부족한 부분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하면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핍 자체가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뭔 개소리냐라는 얘기를 자꾸 들을 겁니다. 근데 삐지는 거는 종종 발생하잖아요. 저는 종종 삐지는 상황을 스스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티는 안 내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삐진 거죠. 이제 삐진 상태에서 뭘 뽑아내냐면은 그 제가 삐진 것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으로 얘기할 때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스트레스에 포함되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그 삐짐도 있고 깊은 상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 상처가 개인마다 다른데 그 상처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각자 개인의 상처나 각자 개인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이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라 이제 돈 되는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삐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언제나 말하지만 주제 파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제 자기 객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니까 멋있는 말로 이제 메타인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본인은 천재가 아니라, 그죠? 일반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인일 수도 있고 또는 천재보다도 떨어지는 둔재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바보다, 둔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서 던졌던 얘기는 아마 지금 계속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처나 삐짐이나 통틀어서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을 때 왜 주제 파악이 되냐면은 그 본인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본인의 틀을 알게 됩니다. 이 틀은 누구냐면은 그 본인이 스스로 설정한 것도 있고 자가 설정한 것도 있고 타가 남이 설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살다 보면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종특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거는 타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집안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그 집안 환경의 분위기에 익숙해집니다. 또 집안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타가에 의해서 본인의 틀이 형성되는 경우죠. 자가는 뭐냐면은 본인이 어떤 사건을 겪다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또 그 경험을 해결했을 때의 경우,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경우에서 본인만의 틀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찍기 같은 거 할 때 잘 모를 때는 뭐 A 파트가 있는 걸 다 찍어라. 잘 모를 때는 그냥 3번을 찍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답이 되는 사례가 많더라라는 본인만의 틀이 정해진 경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는 왜 받겠어요? 본인이 정해놓은 본인의 틀에 어긋날 때 그때 스트레스가 옵니다. 짜증나죠. 근데 이제 짜증나고 열받고 삐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감정이 매몰돼 가지고 하루를 망치지만
이 짜증나는 와중에서 내가 여기서 얻고 있는 정보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한국인의 종특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국인의 종특이었구나, 나 또한 그런 종특이 있었네. 그러면 그 종특을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그 종특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편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인의 종특이 뭐예요?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게 한국인의 종특이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는 일본이나 한국은 그냥 똑같은 갈라치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그냥 나라예요. 나라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국을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생각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뭐 이번에 뭐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을 갖다가 어떻게 비하하고 뭐 이렇게 했다, 아무 감정이 안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별들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들끼리 싸우는 걸 갖다가 요새는 그런 행사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와 관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올림픽은 이래부터 지금까지도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올림픽이 어디 있어요? 항상 있지. 근데 이제 무기로 쓸 때만 정치하고 관련이 없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개소리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서 왜 싸울까를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봐요. 거기서도 스트레스가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사고를 갖다가 스트레스라는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 정보를 취득하는 사고방식을 갖춰야만 됩니다. 제자 원장님 중에 이제 50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주제 파악을 종종 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천재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물어보면은 천재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항상 천재의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제 파악 등급을 일부러 1인 영어로 했을 때 1인 영어 운영 등급을 나눠 놨습니다. 영어 등급은 이제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9등급까지죠. 900만원 이상이면은 1등급이고 800만원 이상이면은 2등급입니다. 이제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7등급 정도 되죠. 7등급이니까 수익이 한 300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본인이 원하는 게 몇 등급이냐면은 1등급 이상을 원하시죠. 그러면 7등급에서 몇 등급을 올라가야 되냐면은 1등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능 영어 1등급이, 그죠? 1등급이란다. 수능 영어 7등급이, 그 만약에 수능 영어 7등급이 1등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노가다 해야 됩니다. 노가다. 왜 노가다를 해야 되냐?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7등급 수능 영어 7등급의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자 중에 걔가 8등급인가 9등급 하는 아이였는데 성적표를 갖고 와가지고 분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적표가 다 가예요, 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등급이 밑바닥이거든. 점수 높은 게 30점이야. 10점, 20점, 30점인데 그 뭐 성적 분석이 됩니까? 분석의 의미도 거의 없죠. 그렇지만 걔가 바라는 거는 뭐죠? 그렇죠. 선생님한테 뭔가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걸 바란 것 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관심을 줬을 때 애가 낮을까요? 안 낮습니다. 애는 그냥 그 관심만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 원장님 50대이신 분은 저한테 관심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1등급을 끌어올려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1등급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의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성으로 가는 구간이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7등급도 7등급 수준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겠지만, 공부라는 종목하고 스포츠라는 종목의 공통점은 근성으로 승부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피겨를 생각하면 딱 좋아요. 피겨라는 거는 거기 이성적인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케이팅 실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측면이 이제 예술적인 측면이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고 심사위원마다 격차가 좀 있죠. 아무리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어때요? 피겨를 한다 그러면 근성으로 가는 건 어떤 거예요? 스케이트를 일단 탈 줄 알아야 되고 스케이트를 잘 타야 됩니다. 1등급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창의적인 거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피겨를 어저께 배웠는데 벌써부터 점프하고 회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작이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죠. 꼬맹이한테는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작품 활동을 창의적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수능 영어 7등급이 창의적인 걸 한다는 거는 인제 스케이트를 처음 배운 애가 피겨스케이팅 뭐 프리파트를 막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1인 영어 학원 원장님이니까 수능 영어 7등급 가르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어때요? 노가다를 결국 시켜야 되죠. 열심히. 근성 문제 영역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단어 외워야 되고 문법 공부해야 되고 독해력 쌓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원장님들은 본인의 운영 등급이 7등급인데 여기서부터 근성을 발휘해서 일을 안 하실까요?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렉트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원장님이 이제 삐짐을 보이셨습니다. 뭐 이것도 예상했죠. 근데 삐지 쓸 때 이제 원장님들의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삐져가지고 너한테 안 배워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포기. 그리고 이제 정당화시키죠. 너처럼 싸가지 없고 거만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배울 거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만 갖고 있어도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해보십시오. 되나? 저는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자기 내면을 바꿉니다. 아, 바로 제가 기대하는 건 2번이죠. 이때 이 50대 원장님을 코칭할 때의 그 마음가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50대 원장님을 거의 코칭할 때 수평관계 저 절대 안 합니다. 수평관계는 친구끼리 대화하는 거니까 즐거울 수는 있겠죠. 농담 따먹게 하듯이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관계에서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직관계를 갖다가 강요합니다. 왜냐? 아니 7등급이 1등급 말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등급이 돈을 냈다는 이유로 7등급하고 수준을 맞춰서 가르쳐 줍니까? 과외 선생님이 7등급하고 똑같은 눈높이로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잘리지 않나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받는 교육비는요, 전 제가 제공하는 게 10배, 100배 이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 제자님들을 그냥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관계의 입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말을 막말하는 게 아니라 존댓말을 쓰죠. 하지만 지식의 범위나 제가 푸시해서 집어넣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직관계를 줍니다. 이 수직관계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푸시하게 됩니다. 푸시. 이 푸시라는 거는 결국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죠? 푸시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압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푸시하고 압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때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사람은 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 좋은 말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좋은 말로 했을 때 그 학생이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지랄을 해야지 변합니다. 지랄을 해야지.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인간들은요, 지가 좋은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어 처먹고 그리고 나서 나쁜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좋은 말로 안 하냐고. 웃기죠. 근데 이 웃기는 인간이 그 기본값입니다. 99.99%의 인간이 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언어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도 있잖아요. 왜 좋은 말로 하지 그랬어 뭐 이런 책 나오지 않았냐. 저는 그 책을 제목을 보는 순간 참 달콤하긴 하다. 내 퍽이나 그렇게 하겠다. 자, 이제 착함 코스프레 다 집어치우고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착함 코스프레를 너무 좋아합니다. 착한 척 하죠. 착한 척. 자기 엄청 착한 척 하잖아. 응? 착하지도 않으면서. 왜 착한 척을 하냐? 외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갖고도. 그 다음에 재력?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착함이에요.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해주면 되거든. 자기는 이제 뭐 모범 시민인 것처럼
자기 혼자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원장인 것처럼 이 착한 코스프레에 중독이 돼 있는 게 이제 한국 사회죠. 이게 한국인들의 종특이고 일본인들의 종특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우쭈쭈 해주면은 막 좋아서 난리치는 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꼭 진짜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어가는 것도 되게 쉽죠.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얘기 해주면 됩니다. 우쭈쭈 우쭈쭈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 저희 중국 애들 같은 경우에도 더 심하죠. 중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먹기가 더 쉽습니다. 왜 쉽냐? 걔네들은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라는 사대주의가 완전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중국 갈 때 항상 샤오미 폰을 가져갑니다. 그 샤오미 폰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 영상 촬영 같은 것도 항상 샤오미 펜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도 샤오미 펜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중국 핸드폰에 대한 우수성도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공짜 음식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약하거든. 우쭈쭈 우쭈쭈 해주면은 마냥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의 기성세대가 그런 걸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공짜로 먹자. 자, 서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보고 우리는 막 흐뭇해하죠. 막 우쭈쭈 하는 거 보고. 그렇잖아. 그게 바로 본인들이 마케팅의 사슬에 걸렸다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원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거기에 한국인들이 막 마케팅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 본인이 돈을 냈는데 삐지는 현상이 발생되면은 아이 더러워 안 배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들은 뭐에 휘둘려 있는 거죠? 그 이런 타가에 의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게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은 천재가 아닙니다. 운영 실력도 7, 8, 9등급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노가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본인이 삐졌다는 건 뭘까요? 본인이 천재인 척하고 있거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때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현재 3등급이구나. 그리고 내가 얘한테 삐졌지만 너보다 잘해가지고 응? 내가 너를 쪽주겠어. 이런 강인한 멘탈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변화를 원하는 거지 그냥 달콤하게 농담 따먹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더 해보세요. 만약에 수능 영어 7등급이 1등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 아이는 변화가 작을까요? 클까요?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 변화는 또 뭡니까? 엄청나게 그 힘든 문제들, 큰 문제들이 막 닥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빠른 성장은 원하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거든. 그리고 또 빠른 성장을 원하는데 안정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고속철도를 타보세요. 거기서 안전을 원합니까? 차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난간에만 매달려 보더라도 엄청날 정도로 불안정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나요? 느끼잖아요. 근데 로켓을 타면서 안정적인 걸 원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빠른 성장을 원한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를 매일같이 해결하겠다는 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빠른 성장만 원한다. 그거는 남들이 대신 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많이 내면 됩니다. 돈을 많이 내면 남이 다 해줍니다. 대신에 자기는 그걸 운영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삐졌을 때 빨리빨리 인지해야 되는 그 정보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1등급이 될 때까지는 근성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1등급이 된다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창의력으로 승부를 겨눠야만 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 원장 중에 이제 30대 초반인 애가 있습니다. 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100만원도 못 벌고 있죠. 사실 100이라고 제가 적긴 했지만 100만원도 못 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뭐 홍보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로지 이제 본인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프라이드만 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학원 운영이나 과외를 갖다가 운영해 보거나 이러면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뭐 인강 강의, 예? 근데 인강이 유행하니까 인강을 보면은 이제 많은 강의들의 비법들이 이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비법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인강 강사처럼 되진 않습니다. 왜 안 되냐? 그대는 그 인강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모방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방한 걸 가지고 마치 자신의 실력인 것 마냥 떠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오리지널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는 오리지널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본토의 한식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애들이나 또는 이제 터키 애들이나 동남아 애들이나 남미 쪽에서는 좀 많이 못 오잖아요. 경제력도 워낙 낮으니까 못 옵니다. 또 일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한국에 계속 오는 이유가 음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각국의 나라에서 한식을 비슷하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본토에 와서 먹게 되면은 그 맛의 차이를 느낍니다. 저희도 느끼잖아요. 여기서 먹는 일식이랑 건너가서 먹는 일식이랑 차이가 있죠. 터키 음식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 오리지널을 결국엔 찾아온다는 거죠. 그 오리지널의 맛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카피한다 그래도요. 자, 그럼 이제 이 30대 원장 애들이 처음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는 뭐 인강에 유명한 사람을 아무리 따라한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제 파악이고 자기 스트레스겠죠. 근데 이제 30대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특히 이제 열의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삐짐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삐짐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엄청날 정도의 그 변화의 계기로 삼아버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이제 제가 접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변화를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때 왜 그러냐면 삐짐이 왔을 때 일단은 멘붕을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대요. 물론 제가 그렇게 느끼게 한 게 첫 번째죠. 멘붕이 온 다음에 물러서야 될 듯 같은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냐? 이제 자기 돈을 투자했거든. 학원을 오픈했다는 거는 자기 돈을 오픈했으면은 되든 안 되든 달려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초고속 변화해 줄 수 있는 툴이 있고 초고속 변화를 위한 정신교육 툴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빨리 수용하면 됩니다. 근데 수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왔고 그렇게 운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머리가 순식간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토시 하나 안 달고 그러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완전히 급격한 변화에다가 몰아넣는 거죠. 이게 되는 이유가 나이 때도 저보다 확실하게 한 세대 어리게 되고 이 푸시하고 압박이라는 것도 잘 받아들이게 되고 또 본인들의 성과가 금방금방 나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삐짐이나 이런 상처나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심하면은 멘붕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뭘 뽑아내야 되냐면 돈 정보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돈 정보를 뽑아낸 상태에서 이 길이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의심이 들어도 그걸 다 버리세요. 한쪽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1과 0 중에서 1과 마이너스 1 중에서 이거는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결과값은 0입니다. 2를 믿든가 마이너스 1을 믿든가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한 다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명심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끝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자 원장님 50대 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주제 파악하세요. 뭐가 왔을 때? 삐졌을 때. 본인은 현재 7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까지는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근성으로 승부를 봐가지고 사고방식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테크닉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 상황에서 그냥 조금 뭐 한마디 듣고 팁을 들어가지고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평생 7등급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0대 원장님들은
아직 젊어요. 젊으니까 빨리 저를 졸업해야겠죠. 제가 제시하는 걸 초고속으로 흡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의 발전과 더불어 그대의 발전이 동반해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가 빨리 스트레스 받고 빨리 삐지고 빨리 상처받는 걸 즐기세요. 상처를 받았다. 즐기세요. 정보를 찾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뇌 회로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기를 기대합니다.